자, 우리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공부하고 있는데,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이때 환경은 지속적으로 배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생물들은 그 환경에 잘 맞도록 몸을 바꾸죠. 몸을 변화시켜. 우린 이것을 이제 적응이라고 한다. 적응. 잘 적응하는 생물이 자손을 많이 남겨가지고 대대손손 진화라고 하는 또 현상도 일으키잖아. 그러면 적응을 한다는 것은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생물이 몸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적응이라고 그래요. 적응의 여러 가지 예를 살펴볼 건데, 일단 그 환경 요인 중에서 첫 번째는 빛. 빛 없이 살 수가 없지, 그치? 그 빛이 주는 영향 많지만, 자,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빛의 세기. 두 번째, 파장. 그 다음에 이거 어때? 낮의 길이가 길었다, 짧아졌다. 또 백야라고 해서 100일 동안 낮이 또는 밤이 지속되는 그런 현상. 괜찮을까? 네. 그래서 낮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1조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미치는 영향 한꺼번에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봐봐. 빛의 세기가 주는 영향은 간단하게 정리할게. 일단 빛이 센 데서 잘 사는 생물이 있지. 양지식물이라 그래. 양지식물. 반면 어두워도 잘 크는 식물들이 있어. 음지식물이라고 하죠. 음지식물. 어머, 음지식물. 다시. 이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양지식물은 강한 빛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잎이 얇고 두툼해. 두께라고 해볼게. 두께. 반면 음지식물은 빛이 약하니까 많이 받으려고 잎을 얇고 넓게 이렇게 진화시키죠. 그래서 길고 뾰족한 이런 것들이 양지식물이고, 넓고 얇지만 넓은 이런 식물이 이제 음지식물이에요. 그 다음 파장에 대하여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녹조류, 좀 더 깊이 들어가. 그럼 갈조류, 더 깊이 들어가면 홍조류 이렇게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바다의 해조류가 깊이에 따라 다른 색깔의 해조류가 분포하는데 그 이유는 파장 때문이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오늘은 요거 1조 시간에 적응한 생물의 형태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페이지를 넘겨서 설명해 볼게. 자, 여러분 지금은 가을로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거는 뭐냐면요, 밤낮의 길이를 나타내는 테이프예요. 세 가지 해볼게요. 짜자자잔. 이게 밤낮의 길이를 막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 자, 왼쪽에 낮의 길이, 오른쪽에 밤의 길이. 자, 그러면 지금 12시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나라잖아. 그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밤낮의 길이가 똑같은 시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야? 춘분, 추분이야. 춘분, 그럼 이제 봄으로 들어가는 거지. 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밤낮의 길이가 똑같았지만 춘분부터는 낮이 길어지는 거야. 낮이 길어져. 그럼 낮이 길어진다를 이렇게 표시해 볼게. 이거 잘 봐. 파란색으로다. 낮이 길어져. 그 밤이 짧다는 얘기야. 이렇게. 여기 밤이야. 밤. 이게 언제라고요? 봄부터 여름. 봄, 여름이 이렇게 낮이 길죠. 반면 가을로 들어가는 추분은 밤낮의 길이가 똑같다가 추분부터는 밤이 길어. 밤이 길어. 이렇게. 밤이 긴 거야. 자, 그럼 가을부터 해가지고 겨울 이렇게
밤낮의 길이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있지, 봄이 된 거, 와, 꽃 폈다, 봄이다, 꽃으로 알잖아, 그치? 그래서 봄에 피는 봄꽃이 있는가 하면, 요즘엔 어때요? 가을로 들어서면서 코스모스가 폈네. 코스모스는 봄에 안 피지, 가을에만 펴. 그럼 가을꽃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국화나 코스모스는 가을에 피고, 뭐 민들레, 개나리, 진달래는 봄에만 피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기온으로 보면, 온도로 보면 비슷한데 봄은 낮이 길어지면서 봄꽃이 피고 가을에는 밤이 길어지면서 가을꽃이 핀단 말이야. 많은 생물학자들이 이걸 알아냈어. 그 식물들의 체내에는 시간을 감지하는 생체 시계가 있다. 생체 시계. 그 생체 시계가 밤과 낮의 길이 변화를 알아차리고, 변했어, 알아차리고 꽃망울을 터트리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몸에도 그런 생체 시계가 있나? 커튼 팍 쳐놔도 아침이 되면 눈이 딱 떠지는, 아무리 껌껌해도 아침이 됐다는 걸 몸이 인식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꽃 참 신기하죠. 봄에는 봄꽃만 피고 가을꽃은 안 펴. 가을에는 봄꽃 안 피고 가을꽃만 펴. 야, 이거 신기하다. 그러면 생체 시계가 인식하는 건 낮일까? 밤일까? 궁금한 거야. 잴 때 두 가지를 다 재나? 얼른 생각해 볼 때는 낮의 길이를 측정할 것 같았거든. 근데 잘 봐봐. 여기 실험을 하나 했어요. 밤낮의 길이를 똑같이 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가을처럼 밤을 길게 했어. 근데 요 사이에 빛을 빡 하고 주는 거야. 빛. 이렇게 온실에서 키우는 꽃을 깜깜하게 해두었다가 요때 불을 켰다가 몇 분 안에 끄는 거죠. 잠깐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섬광이라고 해요. 섬광, 번쩍 이렇게 짧은 찰나에 빛을 비춰줬어. 그럼 여러분 잘 봐. 이제 잘 봐. 만약에 생체 시계가 낮을 체크하는 거라면 요때랑 낮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예측! 가을꽃이 피겠구나. 그죠? 근데 결과는 달랐어요. 얘가 피고 이게 안 폈어. 가을꽃이 안 폈어.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낮의 길이를 인식한 게 아니었어. 낮이 아니야. 그럼 밤이야? 밤이야. 여기 보면 밤의 길이가 섬광 이후부터는 같단 말이죠. 그치? 식물이 체크하는 밤의 길이는 끊기면 안 되는구나. 어딘가에서 시작했으면 끊기지 않고 연장된 밤의 길이, 그걸 체크하는 거였다는 거지. 그래서 밤의 길이가 얘랑 동일하기 때문에 누가 꽃이 폈다고? 봄꽃이 폈다고. 아하. 일조 시간을 식물이 체크하기는 하는데 낮 아니라 밤의 시간, 연속된 밤의 길이, 이것을 가지고 꽃을 피우는구나. 이걸 기준으로 해서 꽃을 피우는구나. 그래서요, 여기 이제 이름이 조금 복잡한 이름이 붙는데, 얘는 밤이 짧을 때지. 그래서 단야 식물. 얘는 밤이 길 때잖아요. 그래서 장야 식물. 이게 얘네들의 이제 특징을 담은 말이고, 이걸 이제 낮의 길이로 바꾸어서 부르면 밤이 짧을 때 낮이 긴 거지. 그래서 이거 장일 식물, 얘를 단일 식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름을 밤으로 쓰진 않고 요거는 장일 식물이라고 얘기해. 얘는 단일 식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밤이 진짜 원인인지 잘 모를 때 이름을 붙여서 그러는 거야. 낮이 길어지는 봄에 꽃이 피는구나. 밤이 길어지는 가을에 피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인 그 다음에
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아는 거지. 그래서 장일식물, 단일식물은 일조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보여지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조시간에 의해서 다시 생각해봐. 자, 봄꽃은 장일식물, 그지? 이게 봄꽃. 반면에 단일식물, 이건 가을꽃.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빛의 영향을 받아 생물의 어떤 몸의 형태나 습성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적응했다라고 얘기한다. 자, 페이지를 넘겨서 이번에는 온도. 온도. 자, 여러분 여우 내가 두 마리를 그려볼게. 여우 좀 귀엽게 그려야지. 자, 얘는 털이 봉총봉총 이렇게 났고요. 몸도 팔다리도 좀 짧고 털도 이렇게 좀 귀엽게. 자, 반면 얘는 여러분 그 어린 왕자에 보면 사막 여우가 등장을 하는데, 어머, 나는 동화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저기 동물원에 가보니까 사막 여우가 있더라. 자, 얘는 사막 여우. 얘는 어디 사는 여우? 북극 여우. 북극 여우. 와, 여우가 정말 대조되는 상반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해서 사는 거야. 북극이라고 하는 환경은 너무 춥죠. 반면 사막이라고 하는 환경은 또 너무 덥지, 뜨겁지. 자, 이런 환경에 적응한 여우의 겉모습을 보면 많이 달랐다. 그럼 여러분 추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니? 몸을 웅크리지. 왜냐면 내가 열을 뺏기지 않으려고. 더울 땐 막 늘어지지. 왜? 열 날리려고. 다 오픈해서 날리려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우도 표면적을 이렇게 작게, 둥글둥글 작게 해야 열이 날아가지 않게, 열을 뺏기지 않게, 체온을 뺏기지 않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지. 여기서 표면적의 넓이는 열을 발산시킬 수 있는 통로가 돼요. 통로. 열 발산. 그래서 표면적을 넓혀야 열 발산을 많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표면적을 극에서는 반대지. 표면적을 적게 해서 열 발산을 줄여줘야 거기에 살아남겠죠. 반면 사막 여우는 어때? 굉장히 표면적이 이거 다 해봐야 뭐 똑같지만 체표면적을 넓혀서 열 발산을 늘린 거죠. 다시 얘는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얘는 표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형태의 특징을 보면 코도 길고 귀도 길고 몸에 튀어나온 부분은 다 길어. 왜? 넓히려고. 따라서 표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몸에 이런 부분을 말단부라고 해요. 말단부가 크다, 길다. 왜냐하면 표면적을 크게 해서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온도에 적응한 이런 생물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농도가 또 중요해. 우리 농도는 몸의 모양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 예를 들면 자, 여기 적혈구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적혈구. 우리가 막 짠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짠 음식 몸이 막 짜졌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적혈구가 물을 뺏겨요. 우리 이런 거 삼투현상이라고 하지. 그래서 적혈구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면 쪼글쪼글쪼글해집니다. 쪼글쪼글. 그러면 제 모양을 갖추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상실하게 되는 거지.
적혈구가 하는 일은 뭐야? 산소 운반. 이렇게 되면 산소 운반 잘 못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짠 음식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짠 염분을 몸 밖으로 막 내보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몸 밖으로 내보낼 때 물에 녹여서 내보내야 되지. 근데 물은 아껴야 돼. 왜냐면 지금 짠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이 너무 짠 상태야. 물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물을 조금 소량에다가 염분을 많이, 그래서 진한 소변을 배출하게 돼요. 반대로 맹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 물을 막 벌컥벌컥, 맹물을 벌컥벌컥 먹었어. 그러면 물의 농도가 물이 많아지면서 여기에 물이 막 침투하게 돼. 적혈구에 물이 침투하게 돼. 그럼 적혈구가 빵빵하게 늘어나다가 결국에 이 힘을 못 이기면 터져버리기까지 해요. 터져버려. 우리 이런 현상을 용혈 현상이라고 그래. 용혈 현상. 그러면 터지기 전에 자 물을 많이 먹었어. 우리 막 화장실 들락날락하지? 다량해. 지금 물을 내보내는 게 목적이니까 염분은 거의 녹이지 않은 상태로 저 진한 게 아니라 옅은 소변을 묽은이라고 하는 게 더 좋겠다. 묽은 소변을 배출하게 돼요. 이건 이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적응을 하는 형태고, 그럼 이거 잘 생각해봐. 바다랑 민물을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야? 그래, 연어는 짠 바다랑 맹물에 해당되는 민물을 오갈 때 이렇게 자기 몸의 농도를 소변을 통해서 조절을 해주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팍 쭈그러지거나 아니면 빵 터지겠지? 그렇지 않고 이런 모양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변으로 배설물을 통해서 조절을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물이 환경의 변화에 잘 맞추어서 생활하는 적응의 형태를 살펴봤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적응한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있는가, 또 그런 다양성이 우리에게 보물과 같은 거거든. 왜 중요한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물처럼 잘 이용해야 하는가? 왜 지켜야 하는가? 자, 그런 내용을 공부해 보기로 하자. 오늘 수고 많았어요.